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평범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더라입니다. 젊은 날의 명절은 설렘으로 가득했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던 그때, 명절만 되면 우리 부부는 분주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뭐 사드릴까? 과일 세트? 아니면 한우? 차 트렁크에 선물을 가득 싣고 뒷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시댁에 도착할 생각에 설레곤 했습니다. 물론 조금은 긴장도 됐습니다. 시어머니 기분이 좋으실까? 아이들이 말썽 부리진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시댁 마당에 차를 세우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왔니? 힘들었지?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셨죠.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손으로 손주들의 볼을 쓰다듬으시던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명절 준비가 시작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명절 준비가 힘드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동서들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모든 걸 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제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생선, 고기, 나물, 과일. 빠짐없이 장바구니에 담았죠. 돌아와서는 동서 셋이서 부엌을 차지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칼질 소리, 기름 튀는 소리, 그리고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형님, 이 생선 어떻게 손질해요? 아,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와, 역시 형님은 손이 빠르네. 그렇게 수다 떨며 일하는 게 사실 즐겁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에 들어오셔서 간을 보시거나 이것저것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실에 앉아 계셨죠. 저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뭐가 힘드시다는 거야? 동서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죠. 그러게, 우리가 다 하잖아. 앉아만 계시면 되는데.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앉아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요. 제사상을 차리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엔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 놓아요? 아, 그건 저쪽에. 그럼 이건요? 그건 가운데. 아니, 왼쪽. 어머니는 일일이 설명해 주셔야 했습니다.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었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지시하고 확인하셨던 겁니다. 전을 부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 조절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형님, 이거 뒤집어도 돼요? 우리는 물어가며 했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다 하셨을 겁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시동생들과 그 가족들, 우리 부부와 아이들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이 동그랑땡 진짜 맛있어요. 형님 손맛이 좋네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 기여하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었죠. 식사가 끝나면 우리는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어요. 수고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했는데 어머니는 뭐가 힘드신 걸까? 남편은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죠. 글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시나 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제 며느리였던 제가 어느새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우리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거야. 며느리에게 과일도 깎아주고 말도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소희야, 힘들면 쉬어.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이 되었고 명절이 다가오면 예전과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명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몇 명이나 오지? 남편에게 물으면 남편은 손가락을 꼽으며 세었습니다. 우리 둘, 큰아들 가족 넷, 딸 넷, 셋. 그리고 동생들. 15명 정도? 15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5가족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해. 과일도 사야 하고, 고기도 사야 하고, 제사 음식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하나. 명절 한 달 전부터 저는 밤마다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메모장에 빼곡하게 과일 사과, 배, 대추, 밤, 감, 생선 조기 3마리, 명태 2마리, 전 동그랑땡, 육전, 생선전, 버섯전, 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기타 떡, 한과, 식혜. 리스트는 끝이 없었습니다. 적다 보면 손이 저렸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68살의 몸은 30대의 몸과는 달랐으니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무거운 카트를 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장남집 며느리인데 그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명절 당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 소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며느리는 손님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바랐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며느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동생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우리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며느리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저 그릇 좀 꺼내줄래? 어디 있어요? 위쪽 선반에. 여기요? 아, 못 찾겠어요. 결국 제가 직접 꺼내야 했습니다. 더 설명하는 게 더 복잡했으니까요. 소희야, 감자 좀 깎아줄래? 네. 근데 어떻게 깎아요? 어머니, 저 이거 처음 해봐서 며느리는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시키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 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들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엄마, 소희는 그거 잘 못해요. 소희 허리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너무 무리시키지 마세요.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엄마인데.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하면 꼰대가 되니까요. 딸은 또 어땠냐고요? 딸은 더 편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외손녀를 데리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은 완전히 휴가 모드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피곤해. 좀 쉬게 해줘. 그래, 쉬어라. 딸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엄마, 물 좀. 엄마, 지혜 기저귀 갈아줘. 엄마, 나 배고픈데 뭐 있어? 저는 딸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며 외손녀까지 돌봤습니다. 물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너도 이제 엄마인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동생 내외들이 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손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서들이 도와줬습니다. 같이 부엌에 서서 일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형님,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며느리가 있으니까 형님은 편하시겠어요. 막내 동서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나뿐인데, 동서들은 셋인데, 비교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음식을 내오면 형님, 이거 맛있네요. 역시 형님 손맛이에요. 칭찬은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건 결국 저의 몫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손등에 튀었지만 저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더 뜨거운 건 제 가슴속이었으니까요. 동그랑땡을 빚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 68년을 살아오며 저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휴, 한숨이 나왔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래? 응, 다 끝났어. 남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그 짧은 질문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들어보는 질문 같았습니다. 응, 힘들어.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절이 두렵다는 것, 모든 걸 혼자 준비하는 게 버겁다는 것, 가족들이 손님처럼만 느껴진다는 것.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있었던 거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내 편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제사를 간소화하는 거야. 전 부치는 거 없애고 나물도 줄이고 과일, 포, 술, 국, 밥 정도만 하자. 어차피 제사는 정성이지 음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이제야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동생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말할게. 걱정 마.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하지만 보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한데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음 명절부터는 제사 음식을 좀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해. 양해 부탁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당연하지. 나도 사실 엄마 힘든 거 알았어. 미안해, 엄마. 딸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소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찬성이에요. 사실 저도 어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서, 형님 당연하죠. 형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맞춰갈게요. 심지어 둘째 동서도, 그렇게 무심했던 둘째 동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도울게요. 휴대폰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아서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죠. 그날 저녁 큰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아. 엄마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 소의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소홀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더 챙길게. 명절 때도 내가 도울게. 엄마 혼자 다 하시게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준아, 고마워.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말을 안 해서 힘든 걸 혼자 사귀려고 해서 미안하다, 아들아. 그날 밤 전화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딸 민지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외손녀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서.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되기 싫었어. 시댁 가서 일하고, 친정 와서도 일하고.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 쉬러 왔다고 말하면서. 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내가 쉬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친정은 편해야지. 아니야, 엄마.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정말 이기적이었어. 엄마 혼자 다 하시는 거 보면서도 그냥 눈 감았어. 내가 편하고 싶어서.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잖아. 지혜 키우면서 알았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밥 한 끼 챙겨주는 것도, 빨래 한 번 해주는 것도 다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제품보다 딸의 어깨가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똑같았어. 젊었을 때 외할머니한테 그랬어. 이제야 후회하지만 그게 사람이야. 겪어봐야 아는 거지.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엄마, 다음 명절부터 내가 도울게. 딸이 말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혜한테도 가르칠게.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무언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동생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형님,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둘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뭔데? 형님, 명절 돌아가면서 하는 거 어때요? 막내 동생이 거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고, 내년에는 둘째 형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형님 댁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괜찮아. 우리 집이 제일 넓잖아. 그리고 내가 장남집. 형님, 둘째 동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형님은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제사도 형님 집에서만 지내고, 명절도 형님 집에서만 모이고, 이제 우리가 나눠야죠. 막내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도 가끔은 손님 노릇하셔야죠. 편하게 음식 드시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시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자. 동생들 말이 맞아. 우리도 가끔은 손님이 되어 보는 거야. 저는 시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동생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 장남집 며느리라는 자리가 사실은 저를 올가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에 설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사상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과일 5가지, 포 한 접시, 술 한 병, 나물 3가지, 국과 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도 없고 복잡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10시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1~2시까지 일했을 텐데 이번에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마음이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편해. 정말 편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명절 아침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며느리 소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줘. 네. 소희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릇을 날랐고 상을 닦았고 음식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잘했어. 저는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지혜 내가 볼게. 엄마는 좀 쉬어. 민지는 외손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함께 놀아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동서들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막내 동서는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둘째 동서는 음식을 나르며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형님,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제사상은 간소했지만 그 앞에 모인 가족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은 적지만 저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저는 시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미안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 나물 정말 맛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어머니, 저도 이런 나물 만들고 싶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가르쳐 주실래요? 그럼 가르쳐 줄게. 저는 며느리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모두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딸은 그릇을 닦고 며느리는 행주로 물기를 닦고 동서들은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 한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딸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지혜 잘 돌봐. 형님, 수고하셨어요. 동서들도 인사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봐요. 그래, 그렇게 하자. 차들이 하나둘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 다행이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그릇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바닥도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은 좋게 정리해야 했을 텐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다 끝났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내 편이 되어줘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스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미소가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피곤한 듯한 눈과 약간 처진 어깨.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그땐 왜 몰랐을까? 사진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지시하고 확인하셨던 겁니다. 누가 오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 그게 바로 집안의 어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때로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나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구나. 어머니의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 그 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책임도 크고 외로움도 컸습니다. 모두를 챙겨야 하지만 정작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말하면 됐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나 힘들어. 도와줘.
같이 하자.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딸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됩니다. 손녀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되겠죠. 그 순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짐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며느리 소희가 서툰 건 당연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제가 가르쳐 주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딸 민지가 쉬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육아와 일로 지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지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힘들다는 말, 그건 불평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요. 여러분을 만나고 준비하고 대접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물음 하나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빛을 잘 보세요. 말로는 괜찮아, 앉아있어라고 하시지만 눈빛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면 좋겠어. 그런 바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친정은 편해야 합니다.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입니다. 엄마도 지칩니다. 엄마도 쉬고 싶습니다. 엄마, 나 좀 쉬게 해줘. 그 말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물어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물음 하나가 엄마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르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의 어머니들에게, 특히 시어머니가 된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모든 걸 혼자 해내려는 욕심, 그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진솔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나를 돌봐도 됩니다. 나를 사랑해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명절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이 많아서 좋은 명절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서 좋은 명절입니다. 완벽한 제사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준비하고 나머지는 손님처럼 앉아있는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절. 그런 명절이 진짜 의미 있는 명절입니다.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함께 밥 한 끼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가 밀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저는 가끔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소희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신기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눈이 반짝입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그 눈빛이 저는 좋습니다. 딸과도 더 자주 통화합니다. 엄마, 오늘 지혜가 걸음마를 했어. 정말? 우리 지혜가? 손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웃습니다. 그냥 편하게 엄마와 딸로서 남편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소중합니다. 며칠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괜찮네.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눈물이었습니다. 인정받은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잘해왔어. 나는 충분히 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밤에 잠들기 전 저는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명절만 되면 한숨을 쉬셨는지, 그땐 몰라서 죄송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서,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님도 외로우셨죠? 어머님도 힘드셨죠? 그걸 미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가족으로 안아주셔서, 어머님께 배운 그 사랑을 이제 저도 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람이 창문을 스칩니다. 어머니의 대답 같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고생했다. 내 며느리야.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겪은 이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딸에게, 손녀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돼.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돼. 힘들면 말해. 함께 하자. 그게 가족이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녀 지혜가 크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이야기 들어볼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고 싶습니다. 이해와 이해를 잇고 싶습니다. 사랑과 사랑을 잇고 싶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그땐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사랑과 외로움과 책임감을, 괜찮다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세월이 흘러 제가 그 자리에 서보니 비로소 보이더군요. 어머니가 보셨던 풍경이, 어머니가 느끼셨던 무게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요. 완벽한 명절은 없습니다.
완벽한 제사상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려 하고 서로를 사랑하려 애쓰는 가족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것이 진짜 명절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특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고를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나 힘들어. 도와줘. 함께하자.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 부엌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들의 괜찮아를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눈빛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서툴러도 느려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깨달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다음은 제 나름대로 명절을 위한 실천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어요. 명절을 위한 실천 가이드. 시어머니를 위한 조언. 1.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 좀 도와줄래? 가 아니라 감자를 깎아줄 수 있어? 처럼 명확하게. 2. 기대치 낮추기. 완벽한 명절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역할 나누기. 사전에 가족 회의를 하세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세요. 책임을 나누면 부담도 줄어듭니다. 4. 간소화하기. 제사 음식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정성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 자신을 돌보기. 명절 전후로 휴식 시간을 확보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느리를 위한 조언. 1.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뭐 도와드릴까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보세요. 거절하셔도 계속 관심을 보이세요. 눈치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2. 배우려는 자세.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질문하세요. 시어머니의 노하우를 배울 기회로 삼으세요. 3. 작은 일부터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상 닦기, 그릇 나르기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4. 진심 전하기.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맛있어요 칭찬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5. 소통하기. 서먹함을 깨는 건 대화입니다. 명절 준비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세요. 관심과 애정이 관계를 만듭니다. 딸을 위한 조언. 1. 친정이라고 방심하지 않기. 친정도 엄마에게는 일터입니다. 편하게 쉬되 엄마의 수고도 받으리세요. 엄마도 쉬세요라고 말해주세요. 2. 아이 돌보기. 엄마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돌보세요. 엄마도 손주가 예쁘지만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3. 집안일 거들기. 딸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설거지, 청소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4. 감사 표현하기.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보기 되기. 자녀들에게 할머니를 대하는 법을 보여주세요. 할머니 도와드리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교육입니다. 아들을 위한 조언. 1. 엄마 편 들기. 아내도 소중하지만 엄마도 소중합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2.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남자는 부엌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 버리세요. 무거운 것 옮기기, 장보기, 설거지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3. 중재자 역할. 아내와 엄마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세요. 4. 아내 교육하기. 아내가 서툰 건 당연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세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시더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배워보자. 5. 감사 표현하기. 엄마에게도 아내에게도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두 분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조언. 1. 사전 회의하기. 명절 한 달 전 가족 회의를 여세요. 역할 분담, 메뉴 결정, 예산 등 함께 계획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돌아가며 하기. 매번 한 집에서만 하지 마세요. 공평하게 돌아가며 하세요. 부담을 나누는 것이 공정합니다. 3. 외부 도움 활용하기. 반조리 식품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외식을 섞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함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4. 새로운 전통 만들기. 꼭 옛날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방식을 만드세요. 시대에 맞게 변화하세요. 5. 감사하기.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감사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은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마음과 손길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그것이 진짜 명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더라. 가장 소중한 것은 완벽한 명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